안녕하세요. 분양미스케 김진수 기자입니다. 요새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계속해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월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고분양가였고요. 9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에서도 역대 최고 분양가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윤리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의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9월에 분양 예정인 청담 르에,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근 고분양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위원님, 요새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좀 제가 토박이 발음이라서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매달 이런 분양가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단지별로 정리를 하는데, 유독 8월 달에 84 타입 기준으로 20억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분양했던 것들 8월 달에 전부 다 20억을 넘어갔습니다. 네. 평당 가격으로 치면은 6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근데 그렇게 지금도 비싸지만 여기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싸게 나온 거라면. 네,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긴 했습니다. 얼마쯤 나왔을까요? 한 4, 50억 됐겠네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8월 초에 분양했던 레미안 레벤투스 청약 가격 어땠죠? 여기도 가격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여기 가격 상당히 비쌌습니다. 일단 133세대 공급했는데 청약 결과로는 40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평 84 A 타입의 분양 세대가 4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천여 개의 이제 접수가 몰리면서 공식적으로는 1000대 1의 경쟁률이 84A 타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조금 특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죠? 평당 분양가가 6,480만 원, 6,50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이게 인근 시세에 비해서는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저렴하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분상제가 적용된 것 치고는 좀 많이 높긴 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했던 DH 방배, 여기는 청약 가격이 어땠죠? 네, 사실 저희 촬영하는 일자 기준으로 아직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또한 당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무슨 타입 넣으셨어요? 저도 이제 84 타입에 넣긴 했습니다. 84A 타입이 가장 24개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 말고 유주택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일단 평균 경쟁률은 90대 1이 나왔고, 이제 59 타입이 233대 1로 좀 높게 훨씬 나왔어요. 높네요. 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84 타입이 20억 넘다 보니까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59 타입으로 많이 몰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DH 방배가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좀 차익이 있었나요? 여기 평당 분양가가 6,496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50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런데 84 타입 분양 가격이 결국 한 22억 원 정도였고, 그리고 5 타입 분양가가 17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대충 감을 좀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근데 주변 시세를 말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방배 그랑자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정도랑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배 그랑자이는 좀 떨어져 있죠? 네, 거리가 너무 멀고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는 사실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낡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실거주 요건은 미적용이 됐어요. 분양 가격이랑 거기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실거주 2년 미적용이 됐고, 일단 59 타입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은 일단 59 타입 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보이고요. 84 타입도 얼마쯤 갈까요? 지금 분양가가 22억이었으면 네. 30억은 넘겠죠? 네, 평당 1억 정도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30억 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진짜 국평 분양가가 20억은 기본은 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역대 분양가로 봤을 때 최고가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DH 방배가요? 네, 5위가 레미안 레벤투스가 될 것 같고, 지금 4위가 DH, 큰 차이는 없어요. DH 방배가 4위, 뭐 근소한 차이로 4위를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DH 방배 84가 비싸서 59에 많이 몰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낫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특히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 이런 거에서 청약
떨어지신 고가점자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잠실로 간다. 잠실로 갈까 이제 방배 오고 가야 고민하셨는데 이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잠실 내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 가격이 한 5,400만 원 정도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렴해 보이네요. 상당히 이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저렴해 보입니다. 84 타입 기본이 17억대가 나와요.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DH 방배의 5구 타입과 거의 가격대가 겹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고민을 하는 거죠. 고가점자라면은 어디를 노릴까? 잠실의 84냐 아니면은 방배의 5구냐 이렇게 노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실에서 이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분양가로만 본다면은 이 가격도 성파구 분상대에서 최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이제 분양할 예정인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들 수요자들이 저렴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역대 분양가 파티네요. 네. 그럼 3위도 궁금한데 어딜까요? 그럼 기자님이 3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지금 기억을 되짚어서. 레미안 레벤투스랑 DH 방배 나왔으니까 네. 연초했던 메이플자이? 그렇죠. 네, 올해 메이플자이 연초 이제 1분기 때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5구 타입이 17억 원대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 분양가로는 6,500만 원이 넘는 6,700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방배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기사 썼던 기억이 2021년에 분양했던 레미안 원베일리가 5,200 정도여서 네, 이걸 맞아요. 넘어섰다 이렇게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분양가를 이긴 단지가 있죠. 네. 2위는 어딜까요? 바로 올해 한 해 가장 청약 광풍을 이끌었던 단지이죠. 레미안 원페타스일 것 같습니다. 네. 평당 얼마죠? 평당 분양가가 6,736만 원이었어요. 한 30만 원 차이로 여기가 이제 이겼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올 한 해 최고의 이슈가 많았던 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후분양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좀 청약 가점의 차이, 가액들의 차이 그리고 고가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렸던 동네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록들을 남겼던 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 진짜 로또 청약이라는 말로 네. 일단은 넣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정 청약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당첨자들을 부적격 전수조사를 했었고 뭐 자금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취소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한데 뭐 사실 말 그대로 차익이 크다 보니까 묻지마 청약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계약 폭이 또 그래서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1위는 어딜까요? 네, 공교롭게도 9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가 1위를 갈아치울 예정입니다. 어디죠? 바로 청담 르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개 단지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분양 순서로 본다면 제일 늦게 분양하긴 하는데 일단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평당 자리가 분양가의 다르다는 앞자리가. 건 7인가요? 네, 드디어 평당 분양가에도 7이 붙는 시대가 드디어 생겼고요. 평당 분양가가 7,209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위 할 만하네요. 여기는 청담 3익 재건축 아파트죠. 네, 너무 영혼 없이 1위 할 만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7천만이라는 게 정말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3익 아파트의 재건축이고 일반 분양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총 세대수 1261세대 중에 한 15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입지는 어떤가요? 일단 한강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여긴 같습니다. 영구조망이라고 봐야 되죠. 네, 뭐 사실 앞에 그 길 말고는 사실 가리는 게 없고 그리고 지대도 높아요. 그리고 다 거의 뭐 모든 세대에서 규조만 잘 짜면은 한강 조망들이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한강 나들목 바로 앞에 이제 있고 학교도 다 위치하고 있고 물론 역에서 그렇게 가까운 게 여기 청담역이 지하로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역을 실제로 타러 가려면은 멀어요. 그런데 뭐 여기 사는 분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많이 다 이용을 타러 또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올림픽대로 접근성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차익이 좀 있을까요? 예, 여기 이제 그 작은 길을 건너서 보면은 청담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담 자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했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2011년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10년 훌쩍 넘었네요. 네, 이제 거의 뭐 준신축을 이미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84 타입 매매가가 32억 원 정도 지금 호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32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여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실 만약에 풀린다면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래도
청담레일 84가 그럼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지금 뭐 파사타입 분양 가격이 한 24억 정도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그 최소 한 8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차익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역시 청담동이네요. 그럼 9월에 분양하는 또 다른 단지로 가볼 텐데요. 과천이라고요? 예, 이제 과천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이 과천인데 이번에 프레스티어 자이가 분양을 합니다. 여기도 비싼가요? 돈 얘기를 계속 해야 되죠.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분양가부터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 평당 예상 분양 가격이 평당가로 한 5,6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5,600이군요. 저는 사실 또 과천이 서울 아닌가라 생각되기도 하고요. 84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84 타입 기준 하면 19억 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렴하진 않네요. 네, 상당히 뭐 비싼 금액이긴 한데 지금 과천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해 상반기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과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뭐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많이 다뤘던 지역인 것처럼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아닌 것들도 그나마도 다 재건축 아파트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 구성이 상당히 높고 가격도 비싼 것들이 많아서 전국으로 봤을 때 단위 시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네, 시에서 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분양하는 세대 수는 287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총 세대 수는 한 1,445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지네요. 네. 여기가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 근처에 있던데요. 네. 주변 시세랑 비교하려면 어디 아파트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는 과천의 위버필드랑 지금 거의 21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고요. 일단 지금 여기 그 위버필드 같은 경우에 84 타입 가격이 한 21억 원 정도 호가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거래가 이런 것들로 지금 비교를 한다면 사실 지금 분양 예정 가격이랑 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여기 분상제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마진 측면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가 과천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도 일단 메인 상업지와 상당히 입지적으로 이제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나는 조용한 집을 좋아하지만 또 상업지, 뭐 이마트, 학원 이런 것들이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장점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단지를 떠나볼 텐데요. 어딜까요? 예, 저희가 뭐 올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드디어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9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인데요. 여기 1,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만 이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1단지가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여기가 저희가 뭐 앞서 몇 번 다뤄들었지만 저희가 다루고 나서 또 연장되고 했었는데 드디어 라디오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수원 딱 하면 이미지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 삼성 이런 기 때문에 사실 참 그 실거주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지리적으로는 이제 북수원이라서 의왕 쪽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 배우를 두신 분들, 의왕 쪽에 두신 분들 전부 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역은 어디랑 가까울까요? 성균관대역이 가까워요. 1호선 성균관대역이 가까운데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깝다고 말하기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근데 또 도리어 뭐 SK 공장이나 이런 지역들과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계속 미뤄졌는데 분양가도 더 올랐나요? 이제 분양가는 사실 공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얼마나 했을까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예상 분양가는 한 84 타입에서 8억 원대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변 시세 이제 수원 쪽에서도 거의 10억 원 84 타입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해요. 그런데 연초에 했다면 여기가 8억대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6, 7억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연초에 비해서 계속 미뤄지면서 분양가가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맞습니다. 여기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분상제가 적용돼서 뭐 그래도 8억 원 정도 대가 나올 거고 아니었으면은 10억 원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분들이라면은 여기가 교육 특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거주자들에게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분양이 늦어질수록 분양가가 더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분양가가 점점 오르면서 레미안 언펜타스처럼 자금이 부족한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단 청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금수저 특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뭐 갑자기 이렇게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뭐 청약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이제 일반 수요자들의 이제 목표라고 했을 때 우선은 지금은 분상제가 적용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가 나온 시대는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단지건 간에 나의 자금 계획과 이것들을 구입을 해서 실제로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묻지마 청약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진짜 청약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그런 창구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윤현님 말씀처럼 분양가가 많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사부.